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87번째 챕터. 의협과 무폐업. 인간의 행위는 충동, 운동과 달리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한다. 행위의 책임 소재는 그 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다시 인간의 행위는 그 장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며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시간, 공간의 한정을 받고 있다. 그러한 의지만이라는 시격, 인식 범위 내의 현상으로 끝나버리지는 않는다. 불교에서 업론 곧 행위론에 의하면 행위는 신어의 3요소로 분석된다. 그중 신어의 외면적인 기능은 물질적인 재현 4대 소조를 받고 있다. 그 신어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습관력은 마음만으로 개변할 수 없는 객체적인 존재이다. 이것은 근육의 운동 등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외면적으로 나타난 표업과 마찬가지로 그것에서 생기는 습관력도 객체적인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것이 무표업이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신어 그것에 부수된 잠재력이다. 신어가 잠깐 그치거나 또는 되풀이하듯이 무표업도 객체적인 존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신류라고 부른다. 무표업인 습관력은 신류로서 객체성을 가진다. 그것은 외부에서 행위를 컨트롤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신류란 무기물 같은 정지태는 아니다. 작용성에 불과하다. 신류라는 것은 항상 정지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 있다. 신류의 원인은 진실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신류란 진실하게 있다, 진실하다 라는 의미에서로서 물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원인은 자주 오해되어 왔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중현의 철학을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아주 정반대라는 것을 앞에서 거듭 말하였다. 육체적 행위는 그 후에 습관력을 남기는 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협은 그것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비판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면 습관력, 무표업을 신어에 한정하면서도 의에는 적용하지 않으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고대 불교 사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비판은 원시 불교적인 입장과 중현의 철학에서 보면 재고를 요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협의 습관력, 무표업을 인정하지 않는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컨대 습관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수행상의 필요에서였다. 승단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인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어에 의한 고백과 실천 행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일단 어느 상으로 서약을 공중 앞에서 세웠을 때 그 업의 여력이 남아 혹은 공덕이 되거나 죄가 될 것이다. 신업의 공적인 표현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세도 그 사람에게 남아서 다음의 행동을 격려하거나 혹은 후회하여 중지시키는 것과 같은 외적인 제어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신업에는 무표업이라는 습관력이 남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의업의 경우는 이것과 다르다. 이미 불타에 의해서 의는 찰나적이며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다니는 원숭이 같다고 유설되었던 것이다. 이 원시 불교의 사상이 중현에게도 계승되고 있다. 마음은 찰나적이기 때문에 무표업을 남기는 시간, 공간도 있을 수 없다. 만약 마음에 무표업이 남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같은 불합리가 생길 것이다. 예컨대 이른 아침의 어느 순간 선한 의협이 생겼다고 하자 다음 순간 악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앞에 생긴 무표업이 그대로 남으면 뒤에 악심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선심은 의연히 지속되기 때문에 선한 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심은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좋게 된다. 악심의 경우는 이 역으로 일단 일어난 악심에는 악의 무표업이 이미 부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설령 후회의 생각이라든가 선심이 생기더라도 앞의 무표업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래서는 숙명론적으로 되어 개심도 없고 전진하거나 진보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윤리적인 입장에서 섰을 때 마음의 무표업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찰나성, 역동성을 둔다는 구상은 현실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업은 마음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몸을 통하여 표현되는 곳에 비로소 성립한다. 환원하면 업이란 마음과 몸이라는 인간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론에서 종교외로. 업론은 시간 공간의 무한성에서 생활체를 파악하는 사상이다. 그 하나의 사주가 행위의 분석에로 향하였다. 거기에서 나오는 철학은 인간 존재를 신심이라는 전체로서 파악할 것을 가르쳤다. 이런 방향은 현재학의 인간학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또 하나의 방향이 있었다. 그것은 업론에서 종교의 길을 향하는 쪽이었다. 불교 사상사에서 보면 이상론한 불교 철학시대 아비다르마 불교에서 대승불교의 조류상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다. 대승유식학파의 종자설 혹은 알라야로 일컬어지는 의식심리학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업과 종자설. 업의 본질은 사라는 불타의 정신은 불교의 각 학파의 공통되거니와 의 이외의 신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업으로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추구한 것이 철학적 시대로 일컬어지는 아비다르마 불교였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중현의 철학이 그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업의 본질인 의, 사, 그 위에다가 중심을 두고 전개한 사상이 종자설이다. 종자설이란 업인 업과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된 가설이다. 게다가 그 전개를 외적인 것 중에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종자라는 내부 지각의 기능 중에서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내부의식의 구조의 추구에 지음하여 신업, 업의 외부적인 기능에 대한 이론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은 경부의 소설 가운데서도 내포되어 있다. 경부는 말한다. 사업의 일어남은 신어를 기다리지 않고 즉 사에 생하는 곳에 이미 신업을 이룬다. 사만으로서 신체적인 행동인 신업을 이룬다는 것이다. 내부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부에 있어서 유식학파의 전개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유심론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선상에서 설립되었다. 종자란 어떤 것인가? 종자란 마음속에 붙어있는 일종의 공능을 말한다. 이 종자설이 일어나기까지는 대중부 또는 정량부 등이라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계승하여 경부라는 한 학파가 나와서 종자설에 대한 대체적인 골격을 세워놓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경부의 소설에 의해 종자의 해명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업인, 업과를 연결하는 것은 과를 생하는 공능이다. 그 공능이 연결 없이 끊임없이 상속하여 가서 최후의 순간에 우세한 공능의 상태에 도달하여 그 순간 과를 생한다고 한다. 종자가 상속한다고 하는데 그 상속에도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 나중의 순간에 성숙하여 가는 것을 전변의 공능이라고 하고 과를 생하는 최후의 순간의 공능을 인근의 공능이라고 일컫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능을 종자라고 한다. 때문에 한역의 종자란 가령 과일 속에 정지되어 있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씨앗이라 말하면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 맛, 수분과는 별개이다. 씨앗은 이러한 껍질 등을 생기게 하는 근본이며 씨앗은 껍질 등이 생기는 씨앗 이외의 것은 아니다. 씨앗과 껍질 등의 외물과는 별개의 존재가 되고 있다. 씨앗은 씨앗이며 과일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부가 의미하는 종자는 이것과 구별해야 한다.
즉 어빈이 업과를 생하는 것은 결코 어빈 속에 하나의 씨앗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과를 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종자는 어빈 속에 있는 조그마한 씨앗이 아니라 어빈 전체 혹은 어빈 그것이다. 어빈의 공능 그것이다. 어빈 즉 종자이며 종자는 어빈 속의 일부가 아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여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개월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